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1학기 27번째 시간. 이제 연립방정식 농도 풀고 개념 익히기 하면 단원 다지기 해서 단원 다지기를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것들 기억납니까?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들 뭐 속도, 속력, 시간, 거리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이제 학생 수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다음 할인율이 나왔었나? 그런 문제들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일에 관한 문제, 일.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거는 그래도 일에 관한 문제겠지, 일. 내가 일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잘 1학년 때 우리 1차 방정식 활용해서 풀었던 것들을 그대로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1학년 때 했던 것들은 사실은 연립방정식으로 만들면 대입법을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그럼 이번에 농도,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오는, 이걸 시험에 안 내는 학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활용해서 충분히 또 혹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 이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냥 그 당연한 거, 상식적인 것들이야. 그 선에서 판단만 하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교과서를요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항상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다음 개념을요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그쵸? 이렇게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왔겠지.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농도에 대한 문제는요,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무슨 말이냐면 농도라는 말이 한자어잖아. 또 무슨 뜻? 진하기. 얼마나 진하니? 이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이 얼마나 진하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 소금물이 얼마나 짜냐, 안 짜냐, 이 말이겠지. 설탕물이 얼마나 진하니? 설탕물이 얼마나 다냐, 안 다냐, 이 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를요, 이 소금 전체에 대해서 그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즉,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만 곱해준 거. 이게 다야. 전체 소금물의 양에서요,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얼마나 진하니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란 말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100을 곱하는 것 뿐이야. 이해되지?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 백분율로 곱할 때 100을 곱했잖아. 왜? 비율이요, 전체에 대해서 그게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인데요, 그거를 100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니 하면 그 비율을 그대로 100에다 곱하면 됐잖아. 그쵸? 그럼 거꾸로 우리 이 퍼센트를 알면요, 농도를 알면, 즉 진하기, 백분율을 알면 실제 얘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니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할까? 100분의 농도, 즉 퍼센트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냥 했던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요, 3%의 소금물 200g이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니? 그러면 우리 3%니까요. 전체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200이 기준으로 됐을 때 얼마니 하면 거기다 200을 곱하면 되잖아. 200의 3%가 얼마니? 라는 말이라고. 그치? 뭐뭐의 몇 퍼센트, 뭐뭐의 몇 분의 몇 하면 이렇게 곱해줬잖아, 초등학교 때. 이거 우리 한 5학년? 6학년 때 배우지요. 비와 비율 할 때. 응?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야. 근데 친구들이 이걸 또 다른 어떤 막 공식처럼 외운다고. 여기서도 그대로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곱하기 100을 나누기 100으로, 그럼 100분의 농도. 그럼 소금물 양을 곱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소금의 양,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들 가지고 막 친구들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금물의 양하고 소금의 양 이 두 개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엄청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농도에 대한 문제는요, 대부분 다음에 두 가지를 이용하여 식을 세운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유형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형화를 해놓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실제로 관찰하고 해석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배웠던 유형에다가 공식으로만 집어넣어 버리니까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다 틀린다고. 그래놓고 선생님이 이거 왜 틀리냐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그런단 말이야.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관찰하고 해석해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길 원한다고. 그렇게 꼭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이제 뭐 섞기 전에 두 소금물의 양의 합은 섞은 후 소금물의 양. 이제 이건 소금물의 양이 똑같다는 걸 하는 거고, 이게 여기는 이제 소금의 양을 같다고 이렇게 소금의 양으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 이걸로 이용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알아는 두세요. 알아놓으면 뭐 편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소금물의 양의 합이 나오면 소금물의 양 섞은 후에 그래서 이건 소금물의 양 요거에 관한 식으로 하면 되고 얘는 소금에 관한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잘 참조하시고 선생님은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한번 써볼게. 4% 소금물하고요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 소금물 몇 g이야? 모르지요. 그럼 여기에도 소금이 얼마나 들었어? 몰라요. 7% 소금물 몇 g이야?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얼마 들었어? 모르겠어요. 5%의 소금물 600g. 5% 소금물 600g 알아요? 그럼 여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건 우리 알 수 있잖아. 그치? 600g의 1%는 6g. 그럼 5%는 5, 6에 30, 30g. 이거를요, 막 100분의 5 곱하기 600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0. 요거 당연히 이제 공식으로 외워서 이렇게 하겠지, 대부분. 그런데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우리가 100분의 1이 1%잖아요. 그러니까 600g에 100분의 1이 6g이잖아요, 6g. 그러면 600g의 1%는 6g이라고. 5%는 여기다 5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의 자리로 나오면요, 이거 계산하기 너무 쉬워. 알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농도와 소금물이 나오면 소금의 양은 당연히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딱 써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하고요. 7%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을 합해서 30g이 되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비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는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4%가 5%가 되려면 1%가 증가하는 거지. 7%가 5%가 되려면 2%가 내려와야 되겠지. 그 이해되니? 그러면요, 누가 소금의 양이 더 많아야 되겠어?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돼야 되겠지, 2대 1. 이해되나? 일단 요거 그럼 한번 쭉 계산한 다음에 그것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지금은 5% 소금물 600g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30g이다 라는 것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여기서 알려준 거. 다음 표를 완성하고 4% 소금물, 7% 소금물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4%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하면요. 7% 소금물의 양을 Yg이라고 하지 뭐. 그래서 섞으면요. 600g이 되겠지요. 여기 600g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4 곱하기 100이 되겠지. 그치? 4%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4%는 소금이 얼마니? 여기 Yg의 소금물에 들어있어. 근데 얘가 7%가 되려면요. 이 소금의 양은 얼마니? 그럼 합해서, 너 30g이라고요, 30g.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식으로, 어떻게? 연립방정식.
소금물 Xg 하고요. Yg을 더했더니요. 600g이 됐고요. 100분의 4X의 소금하고요. 100분의 7Y의 소금을 섞었더니 30g이 되었어요. 끝. 그럼 밑에다가 100을 곱하면요. 4X 플러스 7Y는 30에다가 동그라미 2개. 오케이?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4를 곱해요. 그래서 여기서 빼면 7에서 4를 빼면 3Y. 위에다 4를 곱했으니까 24. 여기서 빼면 3000에서 2400을 빼면 600이 되겠지요. 그럼 Y는 얼마? 200g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 400g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4% 소금물 400g 하고요. 6이 아니라 7%. 7% 소금물 200g을 섞어서요. 5% 소금물 600g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하려다가 말았던 거. 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우리 4%가 5%가 됐고요. 7%가 5%가 됐지. 그럼 여기서는 1%가 늘어났고요. 여기서는 2%가 감소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원래 4%하고 7% 소금물의 양이 똑같다고 하면 얘네들은 4하고 7의 중간에서 만나겠지요. 몇 퍼센트가 될까 그러면 얼마? 5.5가 돼야 되나? 그치? 둘 사이가 3 차이 나니까 그거의 반절 1.5 그러면 5.5%가 될 거야. 그치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많으면 그 많은 쪽으로 쏠리겠지. 지금은 4 쪽으로 쏠렸잖아. 4. 5.5보다 5가 0.5가 작지요. 그러면 하나 차이 나고 2개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소금물의 양이 2배가 더 많은 거야, 얘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요. 이 비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얘 소금물의 양하고 얘가 300g, 300g이면요. 똑같이 300g을 딱 섞으면, 그러면 그 농도가요, 딱 가운데서 결정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런데 이쪽이 2배 많고 이쪽이 하나 적으면요. 이쪽에 가깝게 농도가 형성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 비율을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 쪽이 더 가까우니까요. 얘가 2배 더 많은 거야. 오케이? 다음 8-1번 5% 소금물과요 10% 소금물을 섞어서 그럼 너도 5% 소금물 얼마인지 몰라?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도 몰라. 10% 소금물 얼마 몇 g인지 몰라? 그럼 여기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 8% 소금물 500g. 그러면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 얼마 들었을까? 5, 8에 40g 들었겠지. 얘를 100으로 나눈 다음에 8 곱하면 되잖아. 그치요? 끝. 그러면 얘를 완성하고 5% 소금물, 10% 소금물 각각 몇 그램 섞어야 되는지 구하시오. 얘도 그냥 구하면 된다고. 얘도 그러면 볼까? 여기랑 2%, 여기랑 3% 차이 나잖아. 그럼 얘가 300g, 여기가 200g이 될 거라고.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5%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하고요. 10%를 Yg이라고 해요. 그런데 섞으면 500g에 8% 소금물이 나와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Xg에 5%니까 100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이게 소금의 양이라고요. 여기는요, 100분의 10 곱하기 Y g이 소금의 양이 되겠지요. 이때 소금의 양은요, 40g이라고요, 40g. 오케이? 그럼 그대로 또, X 더하기 Y는 500이고요.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10Y는 40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밑에다 100을 곱하면
5x 더하기 10y는 40에 100 곱하니까 4000. 그럼 위에다가 5를 곱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5y가 되고요. 여기다 5 곱하면 2500, 4000에서 2500 빼면 1500이 되겠죠. 그럼 y는 300이 되고 x는 200이 되겠지요. 선생님 아까 여기 비율만 보고 말했던 대로. 오케이? 여기에 더 가깝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기 5% 소금물은 200g이고요. 10% 소금물은 300g이에요. 하면 끝.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쏙쏙 개념 익히기. 등산을 하는데요. 방금 우리 농도 두 문제 했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어려웠죠. 그냥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만 쓰면 되니까. 오케이? 다른 뭐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겁먹지 말고 그냥 말을 그대로 식으로. 알겠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다른 길 시속 4km, 4시간 30분, 총 16km. 방금 소금물처럼 4%, 5% 소금물 몇 g인지 안 알려줘. 10% 소금물 몇 g인지 안 알려줘. 그런데 8% 소금물 500g이래. 여기도. 올라가는데 길이 얼마인지 안 알려줘. 근데 시속만 알려줘. 내려올 때 길도 안 알려줘. 속력만 알려줘. 그런데 전체 걸어서 4시간 30분이 걸렸고 전체 거리를 알려줘. 그러면요, 그대로 식으로 요것도 방금처럼. 올라갈 때 거리를 x,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하면요, x랑 y랑 더했더니 16km야.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올라갈 때는 3분의 x, 내려올 때는 4분의 y를 했더니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쓰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왜냐? 여기 시속이죠. 시속은 시간. 1시간에 3km의 거리를 가는 속력이야. 여기도 시속이죠. 그러니까 1시간이 기준이라고, 1시간. 그러면요, 여기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거 단위를 항상 맞추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를 4시간 30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얘를 시간으로 4시간 하고요. 전체 60분 중에 30분이니까 4와 60분의 30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지요. 그러면 4와 2분의 1은 가분수로 쓰면 2분의 9. 한 번에 그냥 2분의 9라고 이렇게 딱 쓰자고. 오케이? 그러면 밑에다가요, 12를 곱하면 4x 더하기 3y는 54가 되겠지. 그럼 위에다가 3을 곱해서요, 밑에서 위에 빼보자. 그럼 x만 남고, 3 곱하면 3, 6, 18, 3, 1은 3, 48. 54에서 48을 빼면 얼마? 6이겠죠, 6. 그러면 y는 얼마? y는 10이 되겠네. 그쵸? 이해돼?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 우리는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했으니까 10km 이렇게 딱 쓰면 된다고. 항상 마지막에 뭘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어느 농장에서요, 작년에 쌀과 보리를 합하여 800kg을 생산했대요. 쌀을 얼마 생산했니? 모르겠어. X. 보리는요, 모르겠어. Y. 합해서 800kg. 그러면요, X랑 Y를 더해서 800kg 하면 되잖아. 올해는요, 작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2% 증가했어. 그러면 원래는요, Xg이었는데 증가했어요. 얼마? 이 쌀의 X의 2% 증가. 이게 우리가 농도에서요, 그거 구한 거랑 똑같잖아.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랑. 이 전체 X의 2%. 이게 바로 증가한 양. 그치? 근데 여기서
그 농도에서는요, 이게 소금의 양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이 쌀 생산량의 2%가 차지하는 부분을 구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소금물에서도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게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바로 소금의 양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식을 쓰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소금의 양이라고 해서 따로 공식처럼 이걸 외우잖아. 그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보리는요 3% 증가. 원래 Yg이었는데요 여기다가 Y의 3%가 증가했으니까 얘도 플러스. 그치?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21%가 증가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작년에 원래 800g이었는데 여기에 21kg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그치? 그런데요, 선생님은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증가량만 보자고. 왜냐면, 이게 작년 생산량 여기 더하는 거지. 올해는. 그치? 그럼 어차피 너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쓰지 말자고요, 이렇게. 그냥 증가한 양만 비교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간단하잖아. 이해돼?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자고. 이게 선생님이 요거 이런 문제 할 때 설명했었던 방법.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면 밑에다가 다시 예쁘게 하나로 써볼게요. 어떻게? 2%. x의 2%니까 100분의 2x. 증가니까 플러스. 보리도 증가, 너도 증가 얼마? 100분의 3y. 3% 증가. 전체는 21kg 증가.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밑에 100을 곱하면 2x 더하기 3y는 21에 00 해서 2100. 그럼 위에다가 2를 곱해서 밑에서 여기를 빼버리자. 그러면 3y에서 2y 빼면 y고요. 2를 곱하면 1600. 2100에서 1600 빼면 500이 되겠지요. 그러면 x는 얼마? 300이 되겠지요. 이때 올해 보리 생산량. 이거는 작년 보리 생산량이지? 작년? 그럼 올해 보리 생산량은요? 보리가 Y라고 했으니까 Y의 3%가 증가. 500g의 3%는 얼마? 15g, 15kg. 500kg의 3%는 15kg. 그러면 500에서 15kg가 증가했으니까 515k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9% 설탕물하고요. 여기 설탕물 몇 그램? 몰라. 그러면 설탕 몇 그램? 몰라. 13% 설탕물 몇 그램? 몰라. 그러면 설탕? 몰라. 10% 설탕물 800g.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설탕이 몇 그램? 10분의 1이니까 80g. 여기에 설탕 80g. 이때 9% 설탕물 몇 그램 섞어야 되나? 몰라요. 그러면 9% 설탕물의 양 X, 13% 설탕물의 양 Y. 그러면 10% 800g. 얘네 얼마 차이 나니? 너랑 너 3% 차이 나고 너는 1%. 전체가 1대 4네. 그러면 얘를요 4분의 1. 그러면 얘가 600g, 얘가 200g일 것 같아요. 비율을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우리는 일단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요 설탕물 9%, 13% 합해서 10% 800g.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요 너는 xg의 설탕물에 9%니까 100분의 9. 그 다음에 13% yg의 설탕물에 100분의 13 했더니 전체가 80g. 끝. 여기 100을 곱하면 9x 더하기 13y는 80에 100을 곱하면 동그라미 2개, 8000. 위에다가 9를 곱해서요.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13에서 9 빼면 얼마? 4. 그럼 여기다가 9를 곱해야 되죠? 7200. 8000에서 7200 빼면 얼마? 800. 그래서 y는 200 이렇게 된다고. x는 얼마? 아까 선생님이 600이라 했지요. 얘에서 1%, 얘 쪽에 가깝지? 그러면 3대 1로 가깝다고. 그래서 여기 3대 1.
그러면 얘를 4분의 3이 설탕물, 4분의 1이 13%, 얘는 9%, 13%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지? 이때 9% 설탕물 몇 그램 섞어야 되냐면요. 600g 이렇게 다. 비율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식도 필요 없이 이렇게 풀 수 있어. 암산으로도. 오케이? 둘레의 길이가요, 2km인 트랙을요, 시우와 은수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같은 지점 출발, 반대 방향, 요런 게 중요해. 그치? 그러면 트랙이 있으면요, 트랙은 뭐 운동장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요. 그럼 여기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으로 가겠죠? 요 상황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10분 후에 처음 만난대.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요, 같은 쪽으로 이렇게 둘이 돌겠지.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조금 느리겠지. 그러면 50분 후에 처음 만난대. 그러면요, 처음에 다른 방향으로 돌았을 때 10분 후에 만난다는 소리는요, 얘네가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딱 만난다는 소리겠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50분 후에 만난다는 소리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이 되겠지. 한 바퀴를 따라 잡는다는 거겠지. 오케이? 이 상황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라고요. 시우는 분속 X미터, 은수는 분속 Y미터라고 할 때 연립방정식을 세우시오.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만났다는 건 뭐를 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동한 거리하고요, 얘가 이동한 거리, 그래서 딱 만났지. 그러면 한 바퀴네. 한 바퀴가 2km라 그랬어. 그치? 얘로 한번 해보자. 거리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요, 얘네가 10분 후에 만났으니까 분속 X미터로 10분 후에 이동한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너는 10X. 그치? 그 다음 너는요, 분속 Y로 10분 동안 했으니까 10Y.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요, 얘네가 얼마가 됐다고? 트랙 한 바퀴 이렇게 해서 딱 만났으니까 얘 이동한 거리, 얘 이동한 거리 합치면 트랙 한 바퀴랑 똑같지. 그래서 2km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왜? 단위. 여기는 분명히 미터라고요. 미터. 분. 아, 선생님 분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킬로미터잖아요. 얘도 미터로 바꿔줘야지. 얘네들이 다 미터니까. 그래서 얘는 2가 아니라 2000이 돼야지. 2000미터. 오케이? 이래서 단위 엄청 중요해. 우리가 식 잘 세워놓고 틀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아, 선생님, 저 이번 시험 엄청 쉬웠어요. 잘했어요. 했는데, 점수를 딱 봤는데, 틀렸다고 딱 해. 아, 선생님, 그거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야. 그거 실력이라고, 실력. 어? 아, 선생님, 저 그거 다 맞았는데, 아, 계산을 실수한 것 같아. 자기가 뭐 틀렸는지도 몰라. 이거 계산 실수를 한 게 아니라요, 식을 잘못 세운 거야. 2하고 2000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또, 이번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빠른 친구가 느린 친구를 한 바퀴 따라 잡는다 그랬지. 이 말을 그럼 다르게 하면요, 빠른 친구가 이동한 거리에서 느린 친구가 이동한 거리를 뺐더니 한 바퀴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봐봐. 각자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시우가 빠르대. 그러면 시우가요, 은수보다 한 바퀴 더 돌았어. 즉, 시우가 이동한 거리에서요, 은수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한 바퀴. 그러면 시우가 속력이 어디니? 시우가 X. 그럼 시우가 이동한 거리는 10X. 은수가 이동한 거리, 아니, 10이 아니라 5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니까 50X. 그 다음에 은수가 이동한 거리는 50Y. 시우가 이동한 거리에서 은수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요, 여기는 빼기가 200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딱 세우면 1번이 끝. 그 다음 얘를 푸세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거, 어, 원래는 여기다가 다 10을 나누고, 뭐 50을 나누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위에다가 5만 곱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럼 숫자를 제일 작게 하는 방법. 우리 나누기 한번 사용해보자. 나누기. 맨날 곱하기만 했으니까. 위에 거에다 10을 나눠 볼게요. 즉, 10분의 1을 곱해보면요. x 더하기 y는 200이 될 거고, 밑에를 50을 나눠줘. 50분의 1을 곱해줘. 그럼 너는 x 빼기 y는 얘 50으로 나누면 0 하나 지우고 4. 40이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네는 더해주면 2x는요? 더해주면 240이 되지. 그러면 x는 120이 될 거고요. y는 80이 되겠지. 80. 그치? 그때 얘가 분속이니까 실제로 시우가 120, 은수는 80이니까 시우가 더 빠르죠? 오케이. 그럼 시우와 은수의 속력은 각각 분속 몇 미터? 시우는 분속 120m, 은수는 분속 80m 이렇게 쓰면 끝. 얘를요, 단위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120m 언제 1분에 그래서 per minute. 저는 80m 언제 1분에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오케이. 다음 5번. 둘레 길이가요, 2.4km인 호수의 둘레를 상호와 진구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얘는 그러면 같은 지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15분 후에 만나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15분 후에 만나요. 각자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요. 상호가 빨라요. 상호가 빨라요. 상호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 분속 몇 미터? 오케이. 위에 거랑 똑같네. 그 숫자만 다르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처음에 상호가 속력을 x, 진구를 y. 이동한 거리는요. 15분 동안 15x, 얘는 15분 동안 15y를 돌겠지요. 그래서 합하면 트랙 한 바퀴, 호수 한 바퀴, 호수 둘레. 그리고 얘네는 분당 속력이고요. 미터예요. 그럼 너도 미터로 바꿔주면 2.4가 아니라 2400. 여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15분. 아, 여기도 함정이 하나 있었네. 시간, 분. 그러면요, 얘는 뭘로 고쳐줘야 돼? 얘네 다 분속이니까요. 얘를 분으로 고쳐줘야지. 1시간에 60분, 거기에 15분 더 하면 75분. 그러면 얘는요, 75분 동안 X 미터의 속력으로 갔어. 거기서요, 또 Y의 속력으로 가서 뺐더니요, 한 바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줄까? 얘네도 뭐 막 나누기 해도 되는데, 또 그냥 5만 곱하면 5, 25, 이러는 위에다 5를 곱해서 더해줘 볼까? 얘 5 곱하면 75x, 여기도 5 곱하면 75y, 5 곱하면 00, 54, 20, 5, 20, 12,000. 더해주면 y가 없어지고요. 여기가 150x는 더해주면 14,400이 되겠지?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지우고요. 얘는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3으로 약분 되겠네. 그럼 3으로 나눠주면 3, 4, 12, 24, 3, 8에 24. 이제 5로 나눠주면 5, 5, 9, 45. 그러면 30, 5, 6에 30. X는 96. Y는 얼마? 아, 숫자가 크네. 얘네를 그냥 15로 나눌 걸 그랬나? 얘를 15로 나누면요, 800을 5로 나누면, 5일은 5, 그 다음에 30이니까 160. 그러면 얘는 얼마? y는
64가 되겠죠? 64.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상호 걸 구하라. X를 구하라 그랬어. 상호의 속력. 그러면 96m/min 아니면 분속 96m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탄탄 단원 다지기 할 텐데, 이렇게, 이 활용 문제 나오기 전에 단순한 계산하는 거는 조금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